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었습니다. 전기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 중 40% 이상이 완전히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숨겨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이걸 알면 전기회사 수익이 줄어들거든요. 제가 내부 관계자를 통해 입수한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한국전력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 효율성은 평균 4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3%는 그냥 버려지고 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이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20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모든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써본 분들의 반응을 보면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냐고 분노하세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다음 5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도 이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끔 동호회 분들 중에 버튼 하나면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괜찮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 부분도 아래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밤새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걷기 여행 동호회에 가입한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동호회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들은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전기요금이 자꾸 올라서 생활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특히 여름철 에어컨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15만 원 넘게 나오는 집도 많더라고요. 연금 받으시는 분들께는 정말 큰 부담이시죠. 두 번째는 분명히 아껴 쓴다고 썼는데도 왜 이렇게 비싼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하소연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전등을 일찍 끄고 텔레비전도 적게 보고 정말 열심히 아껴 쓰시는데도 요금은 계속 올라가니까 답답하신 거죠. 세 번째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너무 복잡해서 따라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예요. 인터넷에 절약법이라고 나온 걸 보면 용어도 어렵고 설명도 복잡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정말 걱정 많으시죠?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은 전기요금 때문에 용돈까지 줄이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면서도 100% 확실한 해결책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까지 제가 동호회에서 상담해드린 분들 중 무려 90% 이상이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기요금을 2배 더 내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전기를 아끼려면 자주 껐다 켰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전기요금을 2배로 올리는 최악의 습관이에요. 실제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내로 외출할 때 껐다 켜는 것보다 그냥 켜두는 게 전기요금이 더 적게 나와요. 왜 그런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들은 처음 켤 때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이걸 기동전력이라고 하는데요. 평상시보다 3배에서 5배 많은 전기를 써요. 그래서 자주 껐다 켜면 오히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가전제품이 더 빨리 고장 난다는 거예요. 특히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큰 가전제품들이 자주 껐다 켜다 하면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수리비나 교체 비용까지 추가로 들잖아요? 한 분은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매달 4만 원씩 더 내고 계셨어요. 1년이면 거의 50만 원이에요. 정말 큰 차이죠? 그런데 방법만 바꿨더니 바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반으로 줄었어요. 지금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정확한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요금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에어컨 온도 조절의 황금 법칙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기요금의 몇 %가 에어컨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6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에어컨 사용법만 제대로 알아도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르기만 하면 전기가 절약되는 마법 같은 버튼은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에어컨들은 인버터 방식이라 온도만 잘 맞춰 놓으면 똑같이 작동하고요. 자동, 스마트 쾌적, 맞춤 운전 등과 같은 버튼들이 있지만 제품마다 최적화 기능이 다 달라서 오히려 에어컨이 최적의 온도를 자동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저 버튼 눌렀더니 생각보다 너무 추운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몸에 해롭고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내 몸에 맞는 적정 온도를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최고의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에어컨 설정 온도를 딱 2도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24도로 설정하시던 분은 26도로 올리세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무려 25% 가까이 줄어들어요. 26도로 올리면 너무 더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풍기는 에어컨에 비해 전기를 20분의 1밖에 안 써요. 그런데 바람이 피부에 닿으면 체감 온도가 3에서 4도 낮아져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26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를 함께 돌리시면 체감 온도는 22에서 23도가 되면서 전기요금은 30% 이상 절약되는 거죠.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30평대 아파트에 사시는 동호회 회원님께서는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료로 한 달에 12만 원씩 나왔어요. 그런데 온도를 2도만 올리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셨더니 8만 원으로 줄었어요. 한 달에 4만 원, 1년 여름철 4개월이면 16만 원을 절약한 거예요. 두 번째, 에어컨 바람 방향 조절의 비밀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인데 에어컨 바람 방향만 올바르게 조절해도 전기요금을 20% 더 절약할 수 있어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이 위쪽으로 향하게 해야 해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천장에 닿아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방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져요. 반대로 에어컨 바람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바로 바닥으로 내려가서 방 위쪽은 여전히 더워요. 그러면 에어컨이 아직 충분히 시원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계속 더 세게 돌아가요. 당연히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죠. 세 번째, 에어컨 외출 시 운전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30분 이내로 외출할 때는 에어컨을 끄지 마세요. 대신 온도를 2에서 3도 올려두세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26도로 설정하셨다면 30분 외출할 때는 28에서 29도로 올려두고 나가세요. 그러면 돌아와서 다시 26도로 내렸을 때 금방 시원해지면서 전기도 덜 써요. 참고로 에어컨 최대 설정 가능 온도는 30도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에어컨을 완전히 끄고 나가면 방 안이 다시 더워져요. 그러면 돌아와서 다시 켤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엄청난 전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온도만 올려두면 설정한 온도에 도달하기 전까지 실외기는 작동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냉각된 냉각판을 통해 어느 정도 시원함은 유지되니까 다시 내릴 때 훨씬 적은 전기로 원래 온도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에어컨 사용법만 제대로 따라 하셔도 벌써 월 3에서 4만 원은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전기 절약 방법이 아직도 절반이나 더 남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전기요금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분 중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만으로도 전기요금이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줄었어요. 거의 30% 절약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했을 텐데 왜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냐며 하소연을 하셨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힘들지만 밤까지 세워가며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대기전력 절약법은 더욱 놀라워요. 어떤 분은 이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추가로 30%까지 줄이셨거든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대기전력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대기전력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전력이란 쉽게 말해서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코드가 꽂혀 있어서 계속 소모되는 전기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리모컨으로 껐다고 해서 전기가 완전히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꺼진 상태에서도 리모컨 신호를 받기 위해서 계속 조금씩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대기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체 전기량의 무려 15에서 20%나 됩니다. 월 전기요금이 10만 원이라면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은 그냥 버리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대기 전력 많이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텔레비전이에요. 요즘 스마트 TV들은 스마트 기능 때문에 대기 전력을 정말 많이 써요. 하루 종일 켜놓지 않아도 한 달에 3,000원에서 5,000원이 나와요. 그리고 요즘 IPTV라고 해서 KT, SK, LG U+ 사용하시는 경우 TV 아래에 보시면 셋톱박스라고 해서 설치해주고 가는데 이게 또 스마트 기능이 많이 탑재되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전기를 많이 먹어요. 예를 들면 부르면 말하고 알아서 TV 켜주고 하는 AI 기능인데 부르면 즉시 대답을 해야 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컴퓨터와 모니터예요. 특히 컴퓨터는 완전히 끄지 않고 절전 모드로 해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한 달에 4,000원 정도 나와요. 세 번째는 전자레인지예요. 전자레인지는 사용하지 않을 때도 시계 표시를 위해서 계속 전기를 써요. 한 달에 2,000원 정도 나와요. 네 번째는 커피포트나 전기밥솥이에요. 이런 것들도 보온 기능이나 시계 표시 때문에 계속 전기를 써요. 각각 한 달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나와요. 다섯 번째는 의외로 핸드폰 충전기예요. 충전기를 핸드폰에서 뽑더라도 콘센트에 꽂혀 있으면 계속 전기를 써요. 충전기 하나당 한 달에 500원 정도인데 집에 충전기가 4에서 5개 있으면 한 달에 2,000원 이상이에요. 이제 대망의 세 번째, 대기 전력 절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멀티탭을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을 사용하시면 정말 편해요. 어떻게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멀티탭을 구입하세요.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을 사시면 되는데 1, 2만 원 정도면 좋은 걸로 살 수 있어요. 구입 시 주의할 점은 국내산 멀티탭 KS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구매하셔야 하고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같이 고용량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고용량 멀티탭 19 허용량이 2000W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텔레비전, 컴퓨터,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전기밥솥 등을 모두 멀티탭에 연결하세요. 세 번째 단계, 외출하시거나 주무시기 전에 멀티탭 스위치만 꺼주세요. 그러면 연결된 모든 전자제품의 대기 전력이 완전히 차단돼요. 네 번째 단계, 아침에 일어나시거나 외출해서 돌아오시면 멀티탭 스위치를 다시 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단 2번만 스위치를 조작하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네 번째, 대기 전력 절약 실제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신 분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월 전기요금이 평균 8,000원에서 1만 5천원까지 줄었어요. 1년이면 10만원에서 18만원을 절약하는 거예요. 특히 전자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집에서는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한 분은 멀티탭 사용 후 월 전기요금이 2만원이나 줄었어요. 1년이면 24만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 안내 드릴게요. 냉장고는 절대 멀티탭에 연결하지 마세요. 냉장고는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하는 제품이라서 전원을 차단하면 안 돼요. 음식이 상할 수 있거든요. 잠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0대 이모님 댁에 방문했다가 한 달 전기요금이 18만원 나오는 걸 보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큰 글씨로 프린터해서 거실에 붙여드렸어요. 연금 받으시는데 전기요금만으로도 생활비에 큰 부담이 되셨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에어컨 사용법과 대기전력 절약법을 정확히 2주 동안 실천하셨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달 전기요금이 11만원으로 줄었어요. 거의 7만원이나 절약한 거예요. 1년이면 84만원이에요. 이모님께서 너무 신기해 하시면서 이런 방법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했을 텐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헛되게 썼나 하시면서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더 강력한 절약법들이 남아 있거든요.
특히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정말 게임 체인저예요. 이걸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이제 진짜 고급 절약 기술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팁들이에요. 첫 번째, 냉장고 효율적 사용법입니다. 냉장고는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제품이라서 사용법에 따라 전기요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첫 번째 팁은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마시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나가고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냉장고가 다시 차갑게 만들려고 더 많은 전기를 써요. 냉장고 문을 열 때는 미리 뭘 꺼낼지 생각해 두시고 한 번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꺼내세요. 그리고 문을 열어놓은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세요. 두 번째 팁은 냉장칸을 칸별로 막아주시는 건데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집에 일회용 비닐봉투 있으시면 꺼내셔서 냉장칸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각 칸별로 위쪽 부분에 테이핑하여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칸만 살짝 들어 올려서 음식 꺼내시고 다시 내려주시면 다른 칸에는 냉기가 완벽하게 보호되어 냉각이 유지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냉동칸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 팁은 냉장고 안에 음식을 너무 꽉 채우지 마시는 거예요. 냉장고 안 공간의 70% 정도만 채우세요.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냉각이 됩니다. 네 번째 팁은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지 마시는 거예요. 뜨거운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안 온도가 올라가서 다시 낮추려고 많은 전기를 써요. 음식을 실온에서 충분히 식힌 후에 냉장고에 넣으세요. 두 번째, 전자제품별 맞춤 사용법입니다. 전자레인지는 해동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냉동식품을 그냥 자연 해동하거나 뜨거운 물에 넣어서 해동하는 것보다 전자레인지 해동 기능을 쓰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 전기도 덜 쓰게 됩니다. 전기밥솥은 보온 기능을 너무 오래 사용하지 마세요. 밥을 4시간 이상 보온하면 새로 밥을 하는 것만큼 전기를 쓰게 되니 밥이 많이 남으면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세요. 텔레비전은 화면 밝기를 조절하세요. 너무 밝게 설정하면 전기를 많이 써요. 적당한 밝기로 조절하면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눈 건강에도 좋아요. 세 번째, 조명 효율적 사용법입니다. 조명은 LED 전구로 교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백열전구나 형광등에 비해 전기를 80% 덜 사용하면서 수명도 10배 이상 길어요. 처음 구입 비용은 좀 비싸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교체 시 다이소나 인터넷을 통해서 저렴한 중국산으로 하시면 수명이 짧으니 반드시 국내산이나 미국산 LED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번개표 오스람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용하지 않는 방의 전등은 꼭 끄세요. 특히 화장실이나 창고 같은 곳은 잘 보이지 않아 끄지 않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용 후 바로 끄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낮에는 가능한 한 자연광을 활용하세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해서 햇빛을 실내로 들어오게 하면 전등을 켜지 않아도 충분히 밝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에어컨 온도를 2도 올리고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최대 30% 절약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멀티탭으로 대기 전력을 차단하면 매달 1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냉장고와 전자제품 효율적 사용법으로 추가 절약이 가능해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시면 정말 최대 50% 이상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월 15만 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7에서 8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게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넣어 드릴 테니 참고하세요. 에어컨 온도 2도 올리기, 선풍기와 에어컨 함께 사용하기, 멀티탭 구입해서 대기 전력 차단하기, 멀티탭 구입 시 KS 인증 제품 확인, 냉장고 문 자주 열지 않고 칸막이 설치하기, LED 전구로 교체하기, 사용하지 않는 방이나 화장실 전등 끄기. 이 체크리스트를 냉장고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정말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참,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혹시 주변에 전기요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는 에어컨 온도만 2도 올려보세요. 그 다음 날에는 멀티탭을 사서 텔레비전에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한 달 뒤에는 모든 방법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계실 거예요. 작은 실천으로도 큰 절약이 가능하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신 후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서 전기요금 절약 대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